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괴물, 시, 최영미 논란이 되는 이유. 최영미 시인 프로필. 최영미 직업은 시인이다. 출생 1961년 9월 25일 최영미 나이 만 55세 고향 서울 최영미 출신했다. 학력국립대학교 대학원 서양미술사 석사 외한권 데뷔 1992년 창작과 비평수상 2006 제13회 이수문학상 시부문 최영미 사이트 블로그. 가족 집안 최영미 시인 결혼 남편 이혼한 상기 최영미 시인 자녀는 없다고 한다. 최영미는 대학 4학년이던 23살 때 운동권 선배와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 없이 4개월여 만에 갈라섰다고 한다. 당시 최영미 시인은 그 남자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선망 대상으로 여겼다. 나는 논리에 어두운데 언더서클 출신의 그는 말을 잘했다. 내가 운동을 그만둬도 그의 뒷바라지를 하면 되겠다 싶었다고 꼭 했다. 페이스북 스토리. 최영미 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주인에게서 월세 계약 만기에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은 이사에서 시작해 이사로 끝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최영미 시인은 1994년 80년대 후 일간 문학의장을 연설은 잔치는 끝났다를 발표해 50만 부 이상 팔리며 크게 주목받은 작가다. 이 시집은 현재까지 52회를 찍으며 사랑받고 있는 작가라 더욱 충격이 크다. 최영미 그러면서 시인은 서울 서교동의 한 호텔에 보냈다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최영미 시인은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제게 이 호텔의 방 하나를 1년간 사용하게 해주신다면 평생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또 최영미 시인은 A를 좋아해 제 강의를 듣는 분들과 A라는 이름의 모임도 만들었어요. 제 페이북에도 글 올렸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셨을 텐데 장난이 아니며 진지한 제안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다. 공짜 객실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최영미 시인은 호텔 측에 추가로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며 무료로 방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최영미 시인은 SNS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평생 누구에게도 공짜로 뭘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 지금 가난해진 건데 너무 기가 막히다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최영미 시인의 이러한 글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최영미 시인은 이게 뭐 대단한 기사거리인가. 계속 글이 쏟아진다며 이야기한 건 물론이고 최영미 시인은 처음엔 홍보해주고 시낭송 등 서비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료 투숙 생각한 건 맞다. 라고 무료 투숙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 공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료 투숙을 생각한 건 맞다는 어불성설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영미 시인 야구 시구하는 사진을 보면 키가 꽤 커 보이는 모습이다. 최영미 시인은 처음엔 홍보해주고 시낭송 등 서비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료 투숙 생각한 건 맞다.
라고 무료 투숙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 공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료 투숙을 생각한 건 맞다는 어불성설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며 최영미 시인은 디스카운트 운영한 호텔의 답신을 보고 이들이 스트레스 받는구나 생각해 방값은 방보고 정하자는 답신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했다. 또 최영미 시인은 그때도 내가 홍보해주고 매주 신앙송하면 한 달 반값이 되고도 남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들이 갑질이 다 날리니 호텔에 상징적으로 한 달에 얼마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 재차 해명했다. 최영미 시인은 그러면서 다들 정신 차립시다. 이번 사태로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네요. 행간의 위트도 잊지 못하고 라며 이야기했다. 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집을 운운하며 사회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영미 시인은 내가 내 집만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 당하지 않는데 라고 강조한 것. 이어 그리고 제가 특급 호텔 원했다고 비난하시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오래 집 없이 셋방살이 떠돌던 사람이 여름휴가 가서도 좁고 허름한 방에서 자야 하나요? 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5월에도 페이스북에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생활고를 토로한 바 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포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 됐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약간의 충격, 곰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하다라며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며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최영미 시인은 시간 강의를 딸라며 동료 교수들에게 애원한 바 있다. 당시 때를 쓰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하다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몸이 불편하여 자유로운 행동과 언어가 불가능한 이들을 생각하면 최영미 시인의 무료 투숙은 맞지만 공짜는 아니다. 라는 발언은 시인다운 언행과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최영미 시인은 대학과 함께 자신만의 커리어와 기술이 있다.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기보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는 바다. 괴물작품에 대한 이야기. 최영미 시인이 지난해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었다. 이 시는 1인칭 시점으로 N선생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담과 목격담에 대해 담고 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괴물로 지칭한 N선생에 대한 주한 민낯을 폭로했다. 그러나 최영미 시인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출연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영미 시인은 용기를 내서 괴물이라는 시가 탄생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작년 가을쯤 시 청탁을 받았다. 오랜만에 받은 시 청탁이었다. 반가웠다. 시를 써야 하는데 거기서 나에게 주제를 한정해줬다. 페미니즘 특집이니까 관련 시를 써달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써야겠다 생각했다. 그럼 최영미 시인이 지목한 N 선생은 누구일까? 잠시 그녀의 시계물을 살펴보자. 그녀는 시에서 N 선생을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는 것으로 유명하며 100권의 시집을 펴낸 30년 선배로 표현하고 있다. 또 한 N 선생으로 등장하는 문단 원로가 자신의 정장상의를 구겨뜨리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는 등 오해 장면을 묘사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그녀가 구체적으로 상대를 지목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노털상 후보로 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그럼 최영미 시인 폭로, 괴물 N인 건가? 아직 확실하긴 이르지만 노털상 후보라는 이 대목만으로 네티즌들은 괴물 최정미 시인 폭로, 대상이 바로 고은 시인이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년 노벨상 후보는 딱 한 분인 이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정미 시인이 알려준 이니셜에는 영문윤, 의 약자라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도 그를 짐작했을까 이런 말을 했다. 시 안에서 묘사된 것이 성폭력 문제다. 내용을 보면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사람이 등장해 오늘 더 논란이 된 것 같다. 단순 풍자시로 볼 수 있느냐 이견도 있다. 이에 최영미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선을 긋긴 했다. 문학작품은 내가 누구를 특정 인물 모델이 떠올라서 주제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쓴다. 그런데 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예술 창작 과정의 특성이다. 혹은 자신의 경험, 사실을 기반으로 쓰다가도 과장되기도 한다. 그 결과물로 나온 문학작품은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다. 현실과 똑같이 매치시키면 곤란하다. 그러자 손석희 앵커가 괴물로 지목된 시인이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30년 전 후배들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뉘우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어떻게 받아들였냐? 참고로 6일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 한 명이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아마도 30여 년 전 창작과 미평사, 송년회였던 것 같은데 여러 문인들이 같이 있는 공개된 자리였고 술 먹고 격려도 하느라 손목도 잡고 했던 것 같다.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오늘날에 비추어 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친다. 괄호 닫고
그러자 최영미 시인은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이어 문단 내 성추행 논란에 대한 최영미 시인은 강경했다. 내가 동단할 무렵엔 일상화돼 있었다. 93년 전후로 문단 술자리 모임에 많이 참석했다. 초년생이라 궁금하기도 했다. 목격한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문단이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여기 들어왔을까 생각이 들었다. 대물작가 최영미 시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썩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끝으로 괴물 최영미 시인 폭로와 용기의 박수를 보낸다. 방송 이미지 등은 모두 인용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저작권은 언론사와 각 방송사에 있습니다.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괴물, 시, 최영미 논란이 되는 이유. 최영미 시인 프로필. 최영미 직업은 시인이다. 출생 1961년 9월 25일 최영미 나이 만 55세 고향 서울 최영미 출신했다. 학력 국립대학교 대학원 서양미술사 석사 외한권 데뷔 1992년 창작과 비평수상 2006 제13회 이수문학상 시부문 최영미 사이트 블로그. 가족 집안 최영미 시인 결혼 남편 이혼한 상기 최영미 시인 자녀는 없다고 한다. 최영미는 대학 4학년이던 23살 때 운동권 선배와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 없이 4개월여 만에 갈라섰다고 한다. 당시 최영미 시인은 그 남자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선망 대상으로 여겼다. 나는 논리에 어두운데 언더서클 출신의 그는 말을 잘했다. 내가 운동을 그만둬도 그의 뒷바라지를 하면 되겠다 싶었다고 고 했다. 페이스북 스토리. 최영미 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주인에게서 월세 계약 만기에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은 이사에서 시작해 이사로 끝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최영미 시인은 1994년 80년대 후 일간 문학의 연설은 잔치는 끝났다를 발표해 50만 부 이상 팔리며 크게 주목받은 작가다. 이 시집은 현재까지 52회를 찍으며 사랑받고 있는 작가라 더욱 충격이 크다. 최영미 그러면서 시인은 서울 서교동의 한 호텔에 보냈다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최영미 시인은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제게 이 호텔의 방 하나를 1년간 사용하게 해주시자는 답신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했다. 또 최영미 시인은 그때도 내가 홍보해주고 매주 시낭송하면 한 달 반값이 되고도 남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들이 갑질이 다 날리니 호텔에 상징적으로 한 달에 얼마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최영미 시인은 그러면서 다들 정신 차립시다. 이번 사태로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울 줄은 아는데 웃을 줄은 모르는 것 같네요. 행간의 위트도 잊지 못하고 라며 이야기했다. 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집을 운운하며 사회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영미 시인은 내가 내 집만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 당하지 않는데 라고 강조한 것. 이어 그리고 제가 특급 호텔 원했다고 비난하시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오래 집 없이 셋방살이 떠돌던 사람이 여름휴가 가서도 좁고 허름한 방에서 자야 하나요? 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5월에도 페이스북에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생활고를 토로한 바 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포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 됐다라는 글을 올렸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약간의 충격, 곰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하다라며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며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최영미 시인은 시간 강의를 딸라며 동료 교수들에게 애원한 바 있다면 평생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또 최영미 시인은 A를 좋아해 제 강의를 듣는 분들과 A라는 이름의 모임도 만들었어요. 제 페이북에도 글 올렸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셨을 텐데 장난이 아니며 진지한 제안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다. 공짜 객실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최영미 시인은 호텔 측에 추가로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며 무료로 방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최영미 시인은 SNS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평생 누구에게도 공짜로 뭘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 지금 가난해진 건데 너무 기가 막히다 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최영미 시인의 이러한 글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최영미 시인은 이게 뭐 대단한 기사거리인가. 계속 글이 쏟아진다며 이야기한 건 물론이고 최영미 시인은 처음엔 홍보해주고 신앙송 등 서비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료 투숙 생각한 건 맞다. 라고 무료 투숙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 공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료 투숙을 생각한 건 맞다는 어부성설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영미 시인 야구 시구하는 사진을 보면 키가 꽤 커 보이는 모습이다. 최영미 시인은 처음엔 홍보해주고 신앙송 등 서비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료 투숙 생각한 건 맞다. 라고 무료 투숙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 공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료 투숙을 생각한 건 맞다는 어부성설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며 최영미 시인은 디스카운트 운영한 호텔의 답신을 보고 이들이 스트레스 받는구나 생각해 방값은 방보고 적다. 당시 때를 쓰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하다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몸이 불편하여
자유로운 행동과 언어가 불가능한 이들을 생각하면 최영미 시인의 무료 투숙은 맞지만 공짜는 아니다. 라는 발언은 시인다운 언행과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최영미 시인은 대학과 함께 자신만의 커리어와 기술이 있다.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기보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는 바다. 괴물작품에 대한 이야기. 최영미 시인이 지난해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었다. 이 시는 1인칭 시점으로 N 선생으로부터의 성추행 비회담과 목격담에 대해 담고 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괴물로 지칭한 N 선생에 대한 주한 민낯을 폭로했다. 그러나 최영미 시인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출연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영미 시인은 용기를 내서 괴물이라는 시가 탄생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작년 가을쯤 시 청탁을 받았다. 오랜만에 받은 시 청탁이었다. 반가웠다. 시를 써야 하는데 거기서 나에게 주제를 한정해줬다. 페미니즘 특집이니까 관련 시를 써달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써야겠다 생각했다. 그럼 최영미 시인이 지목한 N 선생은 누구일까? 잠시 그녀의 시괴물을 살펴보자. 그녀는 시에서 N 선생을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는 것으로 유명하며 100권의 시집을 펴낸 30년 선배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N 선생으로 등장하는 문단 원로가 자신의 정장상의를 구겨뜨리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는 등 오해 장면을 묘사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그녀가 구체적으로 상대를 지목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노털상 후보로 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그럼 최영미 시인 폭로, 괴물 N인 건가? 아직 확실하긴 이르지만 노털상 후보라는 이 대목만으로 네티즌들은 괴물 최정미 시인 폭로, 대상이 바로 고은 시인이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년 노벨상 후보는 딱 한 분인 이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정미 시인이 알려준 이니셜에는 영문윤, 의 약자라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도 그를 짐작했을까 이런 말을 했다. 시 안에서 묘사된 것이 성폭력 문제다. 내용을 보면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사람이 등장해 오늘 더 논란이 된 것 같다. 단순 풍자시로 볼 수 있느냐 이견도 있다. 이에 최영미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선을 긋긴 했다. 문학작품은 내가 누구를 특정 인물 모델이 떠올라서 주제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쓴다. 그런데 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예술 창작 과정의 특성이다. 혹은 자신의 경험, 사실을 기반으로 쓰다가도 과장되기도 한다.